자, 두 개의 다항식은 아니네. 형태를 곱했습니다. 곱했어요. 그래서 지금 풀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밑에 박스가 없어. 박스가 없어요. 어떻게 푸는 게 편해? 지금 위에 있는 식이 뭐야? 합하고 역수의 합이지. 어떻게 푸는 게 편하다고? 코시가 편합니다. 코시가 편해. 자, 얘를 다 뭘로 생각을 해야 돼? 루트 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코시로 푸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조건 자체가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루트를 쓸 수 있겠지. 그치?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루트를 써도 돼. 그래서 얘가 뭐보다 크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래 되겠지. x는 왜 사라졌어? 루트 x하고 루트 x분의 1에서 약분이 돼서 사라진 거지.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해야 돼. 지금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마무리까지 해놓고 볼까? 1 이해 됩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손 들어야 돼.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아니면 앞으로는 안 해줄 거니까.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얼마가 돼? 9 이래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9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9가 되는데 풀이가 틀렸네. 최소값이 9인데 풀이가 틀렸어. 됐어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코시로 푸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얘는 어떻게 푸느냐면 산술기하로 문제를 푼 겁니다. 산술기하로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가로에서 산술기 한번 썼고, 두 번째 가로에서 산술기하를 두 번 썼지. 1번, 2번 식이 그런 식이잖아요. 산술기하 두 번 쓴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곱했습니다. 얘가 크다니까 곱한 놈이 곱한 놈보다 더 크다는 참이야. 맞죠? 크다니까. 그러지? 큰 놈 곱한 거, 작은 놈 곱한 거니까 크다. 여기까지는 참이야. 조심하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요놈의 최소값은 8이다. 여기에서 틀린 겁니다. 됐니? 얘가 이 식이 8보다 크다고 적을 수 있어 없어? 자, 어제 명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 식은 8보다 크다. 원래는 뭐보다 커? 원래는 9보다 크다인데 8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면 돼, 안 돼? 돼?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알아있어? 수직선 그려봐야겠지. 원래는 뭐보다 커? 원래는 9보다 크지. 근데 얘를 8보다 크다라고 말했어. 말이 됩니다. 말은 돼. 알겠어요? 9보다 큰 애를 8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최소값은 8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뭐라 했어? 첫 번째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술형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를 쓰시로 나올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써야 돼. 첫 번째 등호 성립 조건,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식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겠지. 첫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이고,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조건을 사용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식에서는 첫 번째 식 xy하고 두 번째 식 xy를 다른 수를 집어넣었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이렇게 넣었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지. 똑같은 x인데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러겠지? 그래서 잘못됐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코시로 풀기를 추천을 하고, 나는 산술기하로 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얘를 산술기하로 풀고 싶다. 어떻게? 가로를 풀어서 합니다. 가로를 풀게 되면 2x x분의 2 4가 되고 y y분의 1 5 1이 돼서 5 플러스
x분의 2y 플러스 y분의 2x 해서 산술기하 한 번만 써서 산술기하가 4가 나오고 상수 5가 이렇게 해서 9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산술기하를 풀고 싶으면 가로를 풀어서 해결하시고 기본적으로 식을 봤을 때는 코시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얘기했어요. 산술기하가 안 된다가 아니라 코시가 편하다는 생각이야. 알겠지? 뭐가 나왔을 때 1차 합하고 역수꼴의 합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코시를 쓰는 게 더 편하다 이거야. 됐습니까? 너 이럴 수는 있어. 요 문제를 하나를 주고 산술기하로 푸시오, 코시를 이용해서 푸시오. 억지로 문제를 주관식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단 말이야. 단답으로 주관식으로 낼 수밖에 없네. 단답은 답이 똑같으니까 주관식으로 산술기하로 푸시오, 코시로 푸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그런 식의 풀이는. 어차피 우리가 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루트가 있잖아, 길이 있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풀라고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근데 억지스럽게 내릴 수는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은 알아도 돼. 이렇게 어려운 풀이는 아니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2개짜리는 산술기하도 되고 코시도 돼. 3개짜리는 항이 3개짜리가 있을 거 아니야. x, y, g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3개짜리는 산술기하로 풀려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못 푼다가 아니라 아주 힘들어져. 3개짜리를 어떻게 풀어야 돼? 하나, 2개로 묶어야 돼. 3개짜리를 하나, 2개로 묶어야 된다고. 오른쪽도 하나, 2개로 묶어가지고 가로를 풀어줘야 됩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통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꽤 복잡한 형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고, 그래서 2개짜리는 산술기하나 코시나 별 차이가 없지만 3개짜리는 차이가 심하다. 풀 때 방법을 꼭 알고 푸는 게 좋다 이 말이 되겠어요. 440번도 뭐가 나왔어? 합이 나왔고 역수꼴에 합이 나왔지. 코시가 훨씬 더 편합니다. 주의사항은, 이 문제의 주의사항은 우리가 5a 플러스 3b a분의 5 플러스 b분의 3 해서 요놈을 코시로 풀 거야. 루트 5a 루트 a분의 5 해서 5 플러스 3의 제곱에서 64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해. 됐지? 다행히도 객관식이 답이 없어. 왜 그러지 생각할 거잖아. 질문이 얘만 질문이야. 우리가 얘를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요렇게 써가지고 너희들이 풀 때 요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요것만 조심해서 질문 자체는 a분의 5.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적을 때 항상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의 우도를 마지막에 쓰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식 안에 우리가 목적이 있을 거고 식의 형태가 있을 건데 우리가 풀이가 편하려면 식이 편해야 되잖아. 편한 식을 잡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로 잡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게 구하라는 것을 x를 안 놓고 구하라는 것을 3x로 놓을 수도 있잖아. 식이 편해지려면. 그러겠지. 뭔 말인지 알겠네? 그렇지? 이런 식이잖아. x 대 y가 예를 들어서 3대 2야. 그렇지? 그러면 x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x가 x이면 y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3분의 2x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잖아.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얘를 가지고 x 대신에 뭘 넣어? 3k를 넣어가지고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지? 목적은 k가 아니잖아. 목적은 3k가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너희 틀린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다음. 자, 454번입니다. 자, 일단 요놈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는 거고, 요놈을 그냥 질문으로 따지면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오겠지.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럼 최소값은 2분의 3보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을 쓸 거라고. 소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 아니라는 소리지. 네,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 분모가 다항입니다. 분모가 다항인 것은 일단 어렵습니다. 됐어요?
얘를 보는 순간 어떤 식이냐? 산수라고 코시가 생각나야 돼. 기본적으로 절대 부등식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일단은 식을 보면 뭐가 먼저 떠올라냐면 코시가 떠올라야 됩니다. 코시가 떠올라야 돼. 코시가 떠올라야 돼. 근데 분모에도 문자가 있고 분자에도 문자가 있지. 그러지? 식의 변형이 꼭 필요합니다.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무시하고 푸는 거야. 일단은 얘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식을 정리를 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아요. 이쪽에다가 b 플러스 c를 분자에 붙였어. 분자에 붙였어. 다시 붙였다 개념이 아니잖아. 실제로 뭐 한 거야? 연아야 뭐 한 거야?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어? 민주야 뭐 한 거야? 아니 지금 분자에 붙인 개념은 아니야. 그럼 그런 식이 어디 있어? 분자에만 b 플러스 c를 주는 식이 있어. 그렇지. 1을 더한 거지. 식에다 1을 더한 거라고 지금. 됐니? 됐어? 이해했어? 그 과정문에 선생님 생략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겠지. 똑같이. 이래 되겠지. 그럼 실제로 얼마를 더한 거야? 3을 더한 겁니다. 식이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겠지. 이게 정상식. 이 주어진 식이 왼쪽 식을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 되겠지. 얘를 정리를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좌변이야. 됐니? 보입니까 이제?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목적이고 내가 좀 생각이 있었다면 오른쪽 식이 b 플러스 c분의 1이고 뭐 c 플러스 a분의 1, a 플러스 b분의 1이니까 좌변 왼쪽 곱하는 것도 왼쪽 항도 가로도 고러한 표현대로 써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b 플러스 c, c 플러스 a, a 플러스 b 요렇게 작성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오른쪽 가로를 보면 오른쪽 가로를 봤을 때 왼쪽 가로도 요런 식으로 표현이 좋은 표현이다고. 됐니? 식이 변했어 안 변했어? 왼쪽 가로가 변했어 안 변했어? 식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어떻게 변했어?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잖아. 어째야 돼? 2분의 2 있어야 정상꼴이 되겠죠? 바꿀 수 있겠니?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지극히 뭐 때문에 지금 요 형태를 기준으로 요 형태와 관련된 식을 뽑아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쓸 수 있어? 코시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2분의 1에 1 플러스 1 플러스 1. 요거는 이해됩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좀 전에 했지. 루트분의 1. 곱하면 사라지고 이 상수 1만 남는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식이 틀렸어? 왜 틀렸어? 마이너스 3을 안 데리고 다녔지 지금. 마이너스 3을 데리고 다녔어야 돼. 식 정리할 수 있겠나요? 됐습니까?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어려운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근데 풀 줄 알면 쉬운 문제야. 기억을 하자 이거지. 뭐 역수 형태의 더하기 형태는 코시 쪽을 생각하고 식의 형태를 꼴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풀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산술기하로 풀기 위한 작업을 한 거야. 얘네들은 그런 작업을 한 거라고 해. 됐어요? 그래서 분모 b 플러스 c가 다항이니까 b 플러스 c를 단항으로 만드는 거야. b 플러스 c를 단항으로 만든 거라고. b 플러스 c가 x, c 플러스 a가 y, a 플러스 b를 지로 놓고 여기에 있는 a, b, c를 다 x, y, g로 바꿨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연습해 시켜줘. 그것도 요놈이 뭐가 돼? 2가 된가요? 2. 그러면 우리가 지금 b 플러스
여기가 지금 b 플러스 c가 x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a니까 요놈 두 개를 뭐 하면 빼버리면 요놈에서 요놈을 빼버리면 a 값이 나오겠지. 좀 틀렸다. 그러지? 2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지) 맞지? 2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정리해서 2분의 1이 나왔다고 해. 그래서 요 식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a가 등장한다 이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b, c가 이렇게 나올 거야. 요 놈을 다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꼴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뭐 더하기 뭐가 나왔어? 넣어봐서 계산을 해봐야 나가 뭐가 나온지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결론을 보면 지금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요놈만 산술기하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씩 산술기하, 두 개씩 산술기하 쓴 거지. 여기가 2배가 나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2분의 1 했으니까 나가 1이 되고 요놈이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3이 되겠지. 결론이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맞는 식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요 식을 여기다 넣다 보면 이러한 상수값이 등장할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정리 정도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얘를 억지스럽게 산술기하를 풀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쓴 거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산술기하는 이 틀 안에 있는 문제야. 다시 말해서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룰이야. 그래서 코시는 교과 과정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중이야. 약간 벗어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줄지 아니면 읽을 거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 따라 약간씩 달라. 선생님이 강조를 할 수도 있고 강조를 안 할 수도 있고 코시를 풀지 말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푸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다는 생각은 하면 되겠다 이거지. 좀 억지스럽지. 우리가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굳이 산술기하를 써서 푸시오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까? 선생님마다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나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 산술기하 우리 뭐 평생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 산술기하 정도는 어느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이때 말고 명제가 끝나면 뭐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역수꼴의 합의 형태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풀면 편하더라.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자, 산술기하 3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도 교과 과정 외입니다. 교과 과정 외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 3개짜리.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세제곱근 한 게 기하평균입니다. 됐습니까? 그거나 같다. 4개짜리는 4로 나누고 4제곱근 하면 되고 5개는 그렇게 하면 돼요. 5로 나누면 산술평균, 5제곱근 하면 기하평균이야. 알겠죠? 얘도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요. 어떤 형태냐면 2개짜리는 뭐였어? 2개 꼴이 어떤 형태? 역수꼴의 형태야. 왜? 역수꼴의 형태는 곱하게 되면 상수가 떨어지는 식이야. 이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역수꼴을 곱하게 되면 상수가 떨어지는 폼을 만드는 게 정확한 우리가 룰이라고 해. 근데 3개는 어떻게 돼? 3개를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꼴이야. 3개를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꼴. 됐습니까? 3개를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꼴입니다. 요놈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 조건은 있어야겠지. x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지. 어떻게 만들어? 얘를 x 더하기 x 제곱분의 1로 만들게 되면 3개를 곱하게 되면 3 넘긴 겁니다. 그러면은 x 제곱분의 1 해서 요놈이 상수가 된다 이 말이야. 요게 중요한 목적이다 이 말이야. 산술기하에. 이 3개짜리 1번 한번 보여준 겁니다. 다음에 일단 이때 지금 우리 때는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알겠어요? 교과 과정을 벗어났다 이 말이야. 다음에 미적 갔을 때 이 형태가 한번 나옵니다. 미적 갔을 때. 미적 갔을 때 나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풀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그래.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하면 돼.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간단한 풀이 방법입니다. 생각 자체가. 알겠나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이 뭐라고? 세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고? 상수가 된다는 이런 논리가 중요한 거야. 하나 더. 뭐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일부러 나 이래 적어준 거야. 계산 좀 덜 불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바꾸면 돼를? 똑같아. x제곱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 그러면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산술기하에 쓰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역수 합의 형태가 왜 산술기하에 쓸 수 있다?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논리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는데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앞쪽은 없고 이제 뒤쪽만 남았나 보네요. 자, 그림을 봤을 때 A가 라인, B가 동그라미네요. 그래서 다 적다 보면 A, B, A, A, B, B, 여기가 A 이래서 바꿨네요. 왼쪽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A, B 순서가 A, B, A, B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은 A, A, B, B 이런 느낌이잖아. 룰이 약간 달라. 이랬습니까? 그렇더라도 직관적으로 보면 요 점이 무게중심일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이건 느낌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무게중심이 확실하다 싶으면 문제를 풀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이거지. 지금은 증명을 해보고. 알겠니? 자, 라인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봤어. 왼쪽 그림을 봤더니 뭐가 보여? 피타고라스 보입니까?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이게 있었어.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있었어.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이 여기 각이 같고 여기 각이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봤더니 지금 직각이면 확인이 돼 안 돼? 직각은 결론이야. 얘가 직각은 결론이라고. 직각인지를 우리는 알아내고 직각이 확인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 되겠고. 직각임을 알아냅니다. 자, 위쪽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가요? 맞습니까? 밑에도 똑같네.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아. 지금 그림 쭉 똑같죠? 이 비율이 안 맞게 보이죠? 내 눈에만 그런가? 두 개가 지금 합동이야. 합동인데 합동같이 안 보여서 그래 지금. A, B 직각, A, B 직각 합동이라고 해. 그래서 이놈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건 알고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요 길이는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지금 세로 직각변이 A 플러스 B고 가로 이변이 뭐냐면 A가 더 크다고 봤을 때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만약 B가 더 크다 보면 B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됐지? 그래서 다시 피타고라스로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 제곱 루트. 그러면 이 A, B는 사라지고 A 제곱 B 제곱이 두 마리씩 있나요? 루트 요 사선이 루트 2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피타고라스 통해서 안 지워져. 요 길이 제곱하면 여기 나오게 돼 있어 이제.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에서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 결과론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풀면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a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루트 2a 요게 루트 2b 제곱하면 요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놈도 뭐가 될 거다고? 피타고라스가 될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네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지. 한 변을 공통변으로 해서 뭐가 보여야 돼 그러면? 민주야 뭐가 보여야 돼? 합동은 진작 사용했잖아. 어? 직각삼각형 두 개면 뭔 닮음이야. 원이 보여야 됩니다. 직각삼각형 하면 원하고 세트야. 직각삼각형 원하고 세트에서 요 점이 원의 중심, 삼각형의 외심,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 그래서 요 길이 같아지고 요 삼각형 넓이하고 요 삼각형 넓이가 이제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FGM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그럼 요 넓이의 최대값은 요 넓이의 최대값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지. 값만 달라지고 답을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 삼각형 HFG의 최대값은 요 질문하고 똑같고 질문은 2분의 m을 구하라는 질문이 되고 풀이 방법은 똑같고 질문만 2분의 m을 구하라는 소리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에 지금 나온 조건이 뭐야? FH 요 길이가 나왔지? 요 길이가 얼마였어? 루트 2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됐니? 그거 질문은 뭐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ab가 질문이잖아. ab가 아니지. 여가 루트 2a고 여가 b고 여가 루트 2a니까 두 개를 곱해가지고 2로 나누네. 이거 곱하기 직각이니까 2로 나눠서 질문은 ab가 되겠네요. ab 이 조건 하나 나왔고 뭐가 나왔어? 제곱의 합의 형태가 나왔고 ab의 곱이 나왔지. 그러지? 바로 산술기하 쓰면 되겠네요. 산술기하 루트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2배 놔두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은 2배 ab 이렇게 나오겠지. 뭐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ab가 뭐보다 작다? 2가 밖으로 빠져서 2루트 6 제곱하면 2루트 6 4, 6, 24 이래 나오겠네. 됐니? 결론적인 답은 얼마다? 12가 나오겠죠. 이 돼서 쌤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요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중이고 요 그림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설명한 거야. 이 되니? 이 문제 자체는 이제 흐름은 최종 결론만 질문을 낸 거고 그 중간에 빌드업 자체가 문제가 쪼개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어디 이 책 보면 1등급인가 나오면 이렇게 쪼개져서 문제 질문이 있어. 기억 질문, 이은 질문, 디귿 질문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 차근차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이 그림은 지금 한번 연습하고 이 그림은 그냥 외워두면 편하겠다 이거지. 좀 틀에 박힌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돼? 요 길이가 쉽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요 질문만 판단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다음 472번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나왔어요. 뭐 때문에 좀 복잡하냐면 일단은 A 플러스 B라는 조건이 나왔어. 100세 정신 차려. 근데 이 오른쪽 식이 뭐 때문에 어렵냐면 이 B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것이 A분의 B잖아요. 형태가. 그러지? 문자가 두 개야. 뭐지? 1차적인 생각은 B 대신에 뭘 넣다? B 대신에 E 마이너스 요놈을
바꿔봤습니다. 마이너스 b 대신에 뭐가 돼서 a 마이너스 2를 넣었어.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2 맞네. 그러겠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이 지금 뭐야? 가분수입니다. 1차분의 1차는 가분수야. 얘를 뭘로 바꿔? 쪼개줘야 돼. 대분수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면 2분의 1이 빠질 거고 2분의 1이 빠지면 a 플러스 6이 분자에 있어야겠지. 요놈의 2분의 1이 분자에 원래 있어야 되잖아. a 플러스 6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이래서 어려워진 거야. 마이너스 8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해됐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었으면 우리는 그냥 풀 수 있어요. 플러스 8이면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해. 마이너스 8이어가지고 못 풀어요. 힘든 과정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딱 접했어. 요런 작업을 하겠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요런 작업을 일단 해야 돼. 여기까지 와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방법이 고민이 이제 조금 벗어날 거라고. 이해됩니까? 어디 가지 말고 해. 그러지? 근데 이 문제가 여기까지 과정이 와야 그 다음에 풀이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근데 문제를 보는 순간 나는 이게 싫어. 풀기 싫어. 풀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숫자를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 극단적인 수를 집어넣습니다. 극단적인 수를 집어넣어. 요거는 편법. 뭐라고? 편법. 나오면 다행. 안 나오면 그런 값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뭘 집어넣어야 돼? 조건을 쫓아봐야지. 음이 아닌 두 실수야.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네요. 그러겠지? 그럼 극단적인 수는 세 가지가 있어. 10, 01, 20, 02, 11. 세 개야. 만약 얘가 양수라고 했으면 0이 빠질 거 아니야. 양수라고 했으면 답이 11밖에 없어. 일단 우리가 넣어볼 수 있는 수는. 그럼 답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뭐 2분의 1, 2분의 3일 수도 있어. 이게 답이 나온다가 아니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집어넣어 본다 이 말이야. 11 넣습니다. 맞게 풀고 있냐 그러면 아이씨 분수 짜증나는데 얼마? 28인가요? 28, 7, 2, 28분의 5인가요? 맞게 연산했니? 1, 2를 넣었어. 2, 0을 넣습니다. 이래 됐나요?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작지? 비교 어떻게 하냐 우리? 비교 통분하고 있는 사람 있지? 비교는 우리가 통분하는 이유가 뭐야? 비교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얘는 분자를 맞추는 게 편합니다. 뭘 맞춰? 분자를 맞춰.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을 분자가 5가 되면 분모가 얼마가 돼? 25가 돼. 25, 28이 더 크니까 위에 것이 더 작다 이 말이야.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 초등학교를 안 나왔구나 제대로. 자, 0이 넣습니다. 0이 넣었어. 0이 넣었어. 0이 넣었어. 0이 넣었어. 말이 안 되는데 0이. 미안해. 3분의 1이 있었구나. 날려버렸네. 0이 넣었어. 6분의 1, 6분의 1. 그러면 5, 30이네. 얘가 제일 작네. 6분의 1이 현재까지는 제일 작은 거야. 현재까지야. 그러지? 답이 된다 안 된다 모르겠지만 답이 6분의 1 있으면 땡큐 하고 일단 적어놓고 그냥 풀면 돼. 이해되니?
어떨 때 쓰는 거야? 식을 봤는데 내가 식을 봤는데 접근 방법이 도대체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 됐니? 왜냐면 우리가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는 식을 보는 순간 형태의 느낌이 나와야 돼. 이 풀이 과정이 엄청 짧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쪽 절대부등식 문제는 어떤 문제가 주 문제가 돼야 되냐면 활용 문제야 돼. 문장들 나와가지고 내가 식을 뽑아가지고 식을 뽑아봤더니 이 산술기하나 코시를 사용해서 풀면 좋겠다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약간 좋은 문제야. 문제상은. 그런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활용 문제를 가지고 식을 뽑아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와. 그럼 산술기하나 코시를 이용해서 풀겠다. 이런 류의 문제야 된다고. 근데 대놓고 식으로 나온 문제는 딱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풀이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식을 조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렇지? 근데 식의 조작이 단점이 하나 있어. 내가 조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뭐가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막해지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안 해봤어, 이 문제는. 다른 문제는 해봤는데. 근데 나오네요. 감사하게도. 지우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깔끔하지가 않아요. 깔끔하지가 않아. 너희들은 만약에 문제를 포기했으면 여기까지 적었는데 깔끔하지 않아.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된다고 말 보통. 알겠니? 이해됩니까? 이게 처음에 포기를 하고 대입을 하라 이 말이야. 이해되니? 포기할 바에. 포기할 바에. 이거 풀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포기할 바에. 그러면 그 다음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은 뭐 과정상은 뭐 통분하는 것이 기본이겠네. 통분해보겠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2, 6, 4 a 플러스 3 a 플러스 6 a 플러스 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가요? 이게 분자가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6 요렇게 됐네. 됐니? 됐어 안 됐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알아야 돼.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식이 여기까지 와야 이제 보여. 민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 분모는 몇 차야? 분모 2차에 분자는 1차에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 근데 앞에 마이너스는 붙어 있어. 됐어? 쉬운 거 하나 보여줄게요. 민주가 안 보인다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야. 민주가 보였으면 설명 안 했을 건데 민주가 안 보이니까 설명해 준 거야. 민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자, 얘는 보여 안 보여? 민주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 어떻게 풀지 보여? 뭘 이용해? 뭘 이용해? 아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식 보이면 바로 최소값이냐고 산술기가 넘어갈 거 아니야. 됐어? 선생님 뭐 이 식의 그 전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그럼 어떻게 식이 어떻게 나왔어? 1차분의 2차가 나온 거야. 1차분의 2차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1차분의 2차를 왼쪽 식으로 바꿔. 가분수를 뭘로 바꿔? 대분수식으로 바꿔. 그럼 뭐가 나올 거야? 산술기하가 분명 등장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값? 최소값이 등장하겠지. 1차분의 2차 산술기하 왼쪽식으로 바꿔가지고 산술기하 이렇게 풀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렇지? 1차분의 2차는 이렇게 풀 거야.
그럼 이해돼서? 요놈을 뒤집었어. 그러면 2차분의 1차가 되겠지. 얘를 뒤집으면 2차분의 1차가 되겠지. 뒤집으면서 뭐가 바뀌어? 뒤집으면서 뭐가 바뀌어? 부등호가 바뀌게 되지. 최대값이 되겠네 이제. 어떨 때 바뀌는 거야? 양수일 때 바뀌어. 역수하게 되면 역수하면 뭘 떠올려야 돼서? 역수하면 뭘 떠올려? 역수 나오면 수직선 1-1을 떠올리라겠습니다. 양수의 역수는 1을 기준으로 아주 중요한 기술이야. 여기 있는 놈하고 여기에 있는 1부터 0까지와 여기에 있는 1부터 무한대까지가 대응 관계야. 짝이야, 짝. 1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1부터 0까지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야. 이렇게 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역수를 하면 요놈이 이렇게 가고 요놈이 이렇게 올 거라고. 양수를 봤을 때는 음수는 -1을 기준으로 짝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역수를 하면 대소 관계가 분명 바뀝니다. 이해됐어? 명제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식은 당연히 양수 음수는 따지고 가야 돼. 양수 음수는 따지고 가고 양수에서는 역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작다가 나와. 그럼 2차분의 1차는 뭔 질문이 나올 거냐면 최대값 질문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아까 문제는 뭐가 있었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아까는 마이너스가 붙었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다시 얘가 뭐가 돼?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해됩니까? 민주 알았어? 그러면 이제 문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였던, 첫번에 잘 안 보였던 것이 정리정돈 B 대신 A를 넣고 다시 통분했더니 2차분의 1차 형태가 나온 거야. 그러지? 2차분의 1차는 뭐야? 산술기하의 역수야. 역수였기 때문에 최대값이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다시 최소값이 떨어집니다. 2분의 1은 상수니까 값의 영향만 있지 식이 변화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요놈은 최소값이 질문이 되는 게 맞네요. 됐습니까? 됐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나는 힘들어. 그럼 역수 바꿔서 해도 되는 거고 얘를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 A 플러스 2로 나눕니다. 이해되니? 선생님 먼저 얘를 최소값부터 설명한 이유는 얘를 식으로 적으려면 막 헷갈릴 거 아니야. 너희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헷갈려 해. 뭐 때문에 헷갈려 해? 부동호 방향 때문에 헷갈려 한다고. 선생님 미리 먼저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내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럼 우리 뭐만 알아내면 돼? 값만 알아내면 되잖아. 요 식의 값만 알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왼쪽 식을 뭐로 나눈다? A 플러스 2로 나눈다고 해. 됐어요? A제곱 9X 9A 18 지금 A 플러스 2로 나눈 중이야. 나눴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한번 놔둬버리고 몫이 지금 A 플러스 7이 나왔고 나머지가 뭐가 나왔네? 4가 나왔네요. 됐네요 이제. 이거 됐니? 그럼 A 플러스 2만 있고 5는 따로 떨어져 있겠지? 그럼 요놈은 얼마가 돼? 산술기가 쓰면 전기값이 4가 되나요? 4 9 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내가 지금 뭘 결정해놨으니까 부도 방향을 결정해놨으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식 하나 한번 생략했다 하면 산술기하만 요거만 생략한 거야. 요거 연산하는 요거에 3분의 1 넘어가는 과정만 생략한 거야. 됐니? 기억하십시오. 이제 1차분의 2차는 산술기하의 2차분의 1차는 산술기하의 역수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됐니? 산술기하가 좀 어려워지면 양수 조건이 사라집니다. 양수 조건은 있는데 음수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어. 그 마이너스를 빼고 하면 돼. 그럼 최대값으로 질문이 나온다고. 이해됩니까?
이게 양수도 있지만 이제 음수도 있다 이거야. 양수의 최소값, 음수의 최대값으로 나올 거야. 알겠니? 그럼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뭐 다 풀었네요. 좋습니다. 뭐 풀 건 아니고 이 문제는 뭐 학교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올 거야. 근데 학교에서 이럴 수는 있어. 기류법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낼 수도 있습니다. 기류법의 질문은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그렇지? 자, 요놈의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XY는 정수입니다. 정수로 가정을 하면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야. 정수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 근데 식을 만족하는 게 없어. 식이 모순이 발생했다. 그럼 내가 처음에 출발점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 세 가지 흐름만 나오면 돼. XY를 정수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XY한테 정수를 넣어가지고 식을 가지고 놀 거라고 해. 되니? 근데 모순이 나왔어. 이되니? 모순이 나왔어. 해? 이랬지? 그 모순점 때문에 내가 처음 써온 가정이 잘못됐다 이가. 결론적으로 XY는 정수다. 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이해됐어? 오케이. 진행합니다. 첫 번째 뭘 쓴다고? XY가 정수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 진행을 할 거야. 진행할 거야. 자, 식을 좀 어렵습니다. 식 자체가 어려워. 얘를 증명하는 식 자체가 어려워.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좀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왔어요.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 제곱을 하면, 우리가 정수를 제곱을 하면 형태상 요 형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형태의 느낌이거든. 3x 플러스 이놈이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놈이야. 근데 우리는 정수를 제곱하면 나머지가 2가 되는 수가 없습니다. 정수를 제곱을 해보면, 알겠어요? 다 논리가 똑같아. 보통 3, 5, 7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와. 그래서 정수의 제곱을 하면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하고 1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상식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y가 3k 정수니까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겠네. 3k. 두 번째, y가 3k 플러스 1. 세 번째, y가 3k 플러스 2. k는 정수. 됐니? 그리고 y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3n이 나왔지? 제곱을 할 거야. 3n 플러스 1이 되겠지? 제곱을 할 거야. 3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3으로 나오면 나머지 1이 나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모순 되니? 결론적으로 XY는 정수다 이거지.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